안녕하세요. 디아라 요한 강정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썹 아래쪽으로 피부를 절제하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단지 눈꺼풀이 처진 분들에게만 적용하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이 젊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은 눈이 처지지도 않고 쌍꺼풀에 아무 이상이 없지만 지금보다 눈꺼풀이 얇아지고 눈이 더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를 원해서 눈썹화 거상 수술일 예정이신 분입니다. 실제 수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50대 초반이십니다. 눈을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눈썹 아래쪽 피부를 제거하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시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신 분입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눈가 인상이 변하지 않고 젊어지는 아주 유용한 수술인데요. 이 환자분도 수술 전과 수술 후 한 달 반 정도 지난 사진을 비교해보면 눈도 커지고 인상도 바뀌지 않으면서 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크게 하려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눈이 커지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수술들이 동반되어야 눈이 커지는데 이렇게 눈에 여러 가지 수술 조작을 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인상이 바뀌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로 눈을 크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려면 먼저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눈썹 앞쪽에서 눈썹 뒤쪽까지 제거할 피부의 폭을 정확히 측정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여러 번 그리기를 반복하여 이분에게 맞는 눈 모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또 지우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분의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눈은 거의 처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피부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환자분이 원하는 눈 모습이 나오게 하려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폭으로 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할 피부의 폭과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눈썹화 거상 수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디자인의 폭과 모양에 따라서 개선되는 눈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강한 모습의 눈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번 그리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제거는 사진에서와 같이 눈썹 라인 내에서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국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수술 자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 자국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썹화 거상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단순히 피부만 제거하고 봉합하면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눈썹이 아래로 잡아당겨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이마의 골막에 단단히 고정하는 과정이 이 수술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분도 눈썹을 이마에 단단히 고정하는 수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눈썹을 이마의 골막에 단단히 고정하고 눈꺼풀 조직을 위로 올렸습니다. 사진과 같이 눈썹 라인 내에서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이 부위는 상처도 잘 아무는 곳입니다. 눈꺼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눈꺼풀을 올려주어야 눈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 후 1일째 모습입니다. 수술 직후보다 더 부었지만 모습은 더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눈꺼풀이 붓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보다 적게 붓는데 이분은 조금 더 많이 부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루 정도 더 붓다가 급속히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눈꺼풀이 붉은색으로 변한 것은 출혈 때문이 아니라 상처 부위에서 체액이 나와서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 1일째와 수술 후 7일째 비교 사진입니다. 7일째 붓기가 거의 빠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쌍꺼풀 라인이 점차적으로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술 후 7일째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6개월 정도 계속 변해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수술 후 7일째 실밥을 뽑는데요. 자국이
눈썹 아래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분도 이제 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7일째와 수술 후 한 달 반째 모습입니다. 수술 후 한 달 반째 모습에서 붓기가 거의 빠진 모습인데요. 그리고 눈매도 더 자연스럽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7일째에는 오른쪽 쌍꺼풀 선과 왼쪽 쌍꺼풀 선이 차이가 있었으나 한 달 반째 모습에서는 양쪽 눈이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눈매가 더 자연스러워지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에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이 자국도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한 달 반째 모습입니다. 이분은 눈을 크게 하고 싶어서 수술을 한 것인데요. 수술 전이나 수술 후 모습에서 쌍방울 두께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눈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더 젊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인상이 바뀌지 않고 더 젊은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눈꺼풀만 올리는 수술을 했는데 눈썹 아래 하안검도 주름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썹과 거상 수술을 하면 화살표 방향으로 리피팅이 되기 때문에 하안검의 작은 주름들이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썹과 거상 수술을 할 때는 작은 하안검 주름은 일부러 같이 수술할 필요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사진과 같은 정도의 하안검 주름은 일부러 수술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눈을 크게 하고 싶은 분을 위한 눈썹과 거상 수술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